자, 이 대손당한 거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보면, 자, 우리가 제품을 매출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대변에 제품 매출을 하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0만 원 이렇게 A라는 회사한테 받을 거다라고 써뒀어요. 자, 이 매출한 날이 12월 1일이라고 볼게요. 올해 2020년 12월 1일. 그래서 뭐 두세 달 뒤에 받기로 했는데 이 회사가 대손이 발생한 거예요. 날짜가 2021년 1월 31일 날. 상대방이 죽어버렸다고 볼게요. 그럼 누구한테 돈 받을 거야? 그렇죠? 아직 여러분은 법인의 느낌이 없으시죠? 대표이사 죽어도 법인한테 받으면 돼요. 사실은 우리는 법인한테 돈 빌려줬으면 법인이지, 대표이사는 또 딴 놈이 와서 대표이사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자, 그럼 자, 우리 일단 돈 못 받게 됐죠? 못 받게 되면 외상 매출금을 지워야 되겠죠. 못 받게 된 거를 우리가 장부에 자산이다,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다라고 써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우리는 외상 매출금을 지우고, 자, 그럼 이제 차변에 계정 과목을 쓸 건데, 자, 지금 이 외상 매출금의 계정 과목의 성격이 자산이죠. 자산. 그럼 얘를 대변에 썼다는 건, 자산을 대변에 썼다는 건 자산의 감소인 자산의 유출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재산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럼 내 재산이 줄어들게 되면 나한테는 뭔가 재산적 가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빚이 줄어들거나 혹은 나의 자본이 감소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나요? 없죠? 그럼 얘가 비용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돈 나갔는데 나한테 들어온 게 없으면 비용이에요. 그럼 이렇게 대손이 발생했을 때 못 받았을 때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대손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대손상각비. 얘가 성격이 비용 계정 과목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기타 채권까지 그냥 같이 설명을 드리면, 똑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비품을 팔고 외상을 했어요. 그럼 계정 과목 뭐라고 써야 되죠? 미수금이라고 쓰겠죠. 그럼 미수금 100만 원이다라고 써뒀는데 이 돈 못 받으면 대변에 미수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써둘 거예요. 그럼 미수금도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죠. 자산인데 이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자산의 감소가 있었고, 이때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은 기타의 대손상각비예요. 대손상각비긴 대손상각비인데 앞에 수식어가 붙죠. 기타의 대손상각비. 제가 이런 표현도 쓰죠. 기타 채권이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얘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거는 영업활동 아니라는 거예요.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딴짓거리 하다가 지금 손해본 거야. 그래서 얘는 영업 외 비용의 성격이고, 그런데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에만 쓰는 거예요. 매출채권에만. 얘는 800번대의 판관비예요. 자, 번호 구분을 할 필요 없는데 글자가 틀린 거예요. 왜냐면 계정 과목은 하나밖에 없을 거거든. 그러니까 번호 구분할 게 아니라 글자가 다른데 이 다른 거의 의미를 설명드린 거예요. 얘는 기타 채권이니까 영업 외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기타의 대손상각비를 써야 되고,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 엄이면 판관비인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 계정 과목도 구분 잘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봤는데
뭔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뭐가 잘못된 부분이 있냐면, 자, 우리 까만색으로 칠한 대운삼각비만 가지고 볼게요. 자, 얘 성격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비용이라 그랬죠? 그럼 제품 매출의 성격은 뭘까요? 그렇죠. 수익이죠. 수익이죠. 그럼 얘는 수익인데, 자, 우리 발생주의 회계에서 수익은 실현주의, 비용은 뭐라 그랬죠?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그런데 우리는 2020년도에 수익을 인식하고 이거 못 받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일어난 건데 2021년도에 비용 처리하네. 그죠? 제가 듣고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그 대표이사가 전문 경영인이죠. 그런 사람들, 전문 경영인들은 순이익의 커미션을 먹어요. 커미션을. 그럼 그런 분들이 내년에 재계약 안 된다는 거 100% 할 때, 그때 이제 공수표 날린다고 표현하는데, 그 부도나기 좋은 부시기업들한테 연락해가지고 걔네들한테 외상 물건 쫙 깔아요. 그래갖고 그 다음번 대표이사 들어온 놈이 독박 맞아요. 그런데 많이 봤어요. 그냥 뭐 딴 사람 이야기니까. 근데 여러분이라도 그럴 거잖아. 여러분 안 그러실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이 기업은 내년부터 내 거 아니잖아. 10월 30일 날 빠이 하면 끝이고 경영 보고가 돼 자리에 가가지고 인상 쓰면서 앉아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짓을 많이 하는데 회계에서는 이렇게 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바로 잡을 건데 문제는 내년에 얼마나 못 받을지 어떻게 할 거야. 못 받을 금액을 알면 미리 정리해 둘 수 있는데 이게 뭐 경기가 좋아서 부도가 안 날지 아니면 부도가 나서 막 난리가 날지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일단 합리적인 얼마 못 받을지의 대손 추정률이라는 걸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 우리는 대손 충당금이라는 이제 개정 과목 사용을 하게 돼요. 자, 이 충당자라고 적혀 있는 글자에서 느끼실 수 있을 건데 우리 개정 과목에서 충당자가 있는 건 모아둔다라는 개념이에요. 모아둔다. 그럼 얘는 대손당할 걸 대비해서 모아두는 돈이라는 형태의 개정 과목이에요. 대손당할 걸 대비해서 모아두는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은 어떻게 하냐면 기말에 채권 잔액을 확인해 봐요. 자, 대손 충당 공식은 제가 설명 다 끝나고 다시 적을 거예요. 일부분만 쪼개서 쓸 거라서. 그럼 기말에 내가 12월 31일 날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금의 잔액을 보는 거예요. 그럼 외상 매출금 잔액이라는 건 지금 대변에 제품 매출이라 적어 놓은 건데 아직 돈 못 받은 거니까 올해 수익 처리해 놓은 거죠. 우리 분기할 때 대변에 제품 매출 다 적어 놓은 건데 차변에 외상 매출 적어 놓는데 아직 못 받은 거는 지금 내년으로 넘겨서 받아야 되는 건데 올해 수익 다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는 얼마 못 받을지 우리가 추정하는 거예요. 대손 추정률을 계산을 할 거예요. 얼마 내년에 못 받을 거냐. 이건 업종마다 틀릴 거예요. 부도가 빈번한 업종도 있을 수 있고 부도가 잘 안 나는 업종도 있을 거고 이건 업종마다 틀리겠죠. 자, 그럼 이 대손 추정률을 구하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금액만큼 대손 충당금을 모아둘 설정액을 만들게 돼요. 얼마를 모아둘 것이냐 이렇게 설정액을 구하게 돼요. 우리 책에서는 예상액이라고 말했고 저는 이 금액으로 목표치를 설정할 거라서 설정액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이걸 기말 12월 31일 날 얘가 2020년이면 이때 이 금액만큼
우리는 대손이 안 당했는데 대손이 당한 것처럼 외상 매출금이니까 매출 채권이니까 차변에 대손 상각비 얼마 자 그냥 얘가 이렇다고 금액을 얘가 1억이었고 대손율이 1%라 보면 100만 원을 설정한다고 하면 대손 상각비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대손 충당금 100만 원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지금 대손 충당금을 우리 본 적 있죠? 처음 봤나요? 이 글자를? 자, 우리 그 컴퓨터로 정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할 때에 그때 자기 짝지가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썼던 애. 근데 이상하게 위치가 왼쪽에 있던 애. 그때 제가 그 위치가 왼쪽에 있고 얘가 특이한 이유가 차감적 계정이라서 그래요.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죠. 그때 이런 표현했잖아요. 얼마 있는데 얼마 못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얼마예요? 그 못 받을 것 같아. 그 얘가 얘예요.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미리 비용 처리해 두는 거야. 진짜 미리 비용 처리해 두는 거예요. 그럼 얘. 자, 그럼 다시 한번 기억을 조금 되돌려서 생각 떠올리셔서 얘가 자산에 있었어요? 부채에 있었어요? 우리 재무상태표 쓸 때 자산 쪽에 있었죠. 우리 몇 개 안 쓰고 바로 얘 만난 거야. 그때 한 5개인가 쓰고. 그죠? 얘는 성격이 자산이에요. 자산. 자, 그럼 자산의 자리는 차변이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는 무조건 차변에 쓰는 거예요. 차변에. 근데 우리 장부의 원리는 자산이라고 무조건 차변에 쓰는 게 아니에요. 자산을 늘릴 때만 차변이고 자산을 줄일 거면 대변이야. 근데 지금 얘는 자산이라서 재무상태표는 차변에 썼지만 그 재무상태표에서도 얘를 줄여주는 차감 계정이라 그랬었죠. 얘는 걔니까 자산을 줄여주는 성격이니까 대변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해요. 이게 풀네임이에요. 앞으로는 제가 차감 계정이라고 쓸 건데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는 게 이 차감 계정의 풀네임이에요.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써두게 되면 외부 이용자한테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1억 원의 외상 매출금이 있는데 100만 원 못 받을 것 같아서 9,900만 원이 우리 외상 매출금이에요. 그런데 얘는 외부 이용자도 9,900이라 생각하지만 이만큼 안 날 수도 있고 더 날 수도 있다라는 건 알겠죠. 근데 얘는 꼭 이만큼만 일어나려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얘는 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안 지우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를 지우려고 그러면 어느 변에 써야 될까요? 자, 지금 얘가 어느 변에 있죠? 대변에 썼죠? 얘 지우려면 차변에 써야지. 항상 반대 쓰면 지워주는 거예요. 반대 쓰면 지우거나 혹은 반대 쓰면 줄여주거나 다 그런 원리인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외상 매출금은 내 장부의 차변에 있을 건데 1억이라고. 근데 얘는 장부의 대변에 써서 얘의 장부 가액을 100만 원만큼 줄여주는 성격인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했다가 우리 2021년도 1월 31일 날 만약에 진짜 뭐 돈을 못 받게 되었어요. 외상 매출금 뭐 100만 원을 못 받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못 받을 걸 대비해서 충당 모아둔 돈이 100만 원 있죠. 그러면 이 돈을 끌어서 쓰는 거예요. 대손 상각비라고 안 하고 대손 충당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은 자기 짝지가 있어요. 제가 차감 계정이라는 애들은 자기 짝지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음 번호 써야 돼요.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시죠? 대손 충당금은 개념 과목 개수가 10몇 개가 있어요. 똑같은 대손 충당금만 적혀 있는 게 자기 짝지를 꼭 찾아야 되는데 이번에 못 받게 된 게 외상 매출금이죠.
그럼 얘 짝지를 쓰게 돼요. 자, 우리 계정 과목 코드 번호는 외울 필요 없어요. 하나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500번, 800번 쓰는 건 이제 의미 아시겠죠? 500, 800, 900 앞번호 되는 선택해야 되는 거. 근데 아예 전체적으로 번호를 써버리는 거는 자기 짝지를 꼭 찾아야 되는 거. 딴 짝지 쓰면 틀렸다는 것들 있죠. 그것만 제가 번호를 쓸 거예요. 이 번호 안 쓰면 나중에 틀릴 건데 이건 상마다 다르니까 외우라는 게 아니고 자기 짝지를 꼭 찾아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것만 가지고 보면 우리는 지금 전년도에 발생했던 채권들에 대해서 올해 비용 처리하지 않고 전년도에 미리 처리해둔 거 가지고 끌었으니까 정확하진 않겠지만 미래에 진짜 이 금액만 대손 당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맞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얘 성격은 자산이기 때문에 쓰다가 남으면 뭐 나중에 돌려놓어도 되고 남은 거에다가 또 내년에 좀 더 보충해 쓰면 되고 이렇게 자산이니까 장부에 계속 넣어두고 안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대손충당금 제도를 이제 회계도 그렇고 법인세법도 쓰는데 자, 그럼 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제 공식하고 제대로 다시 써볼게요. 자, 먼저 기말 설정하는 건 자, 얘는 기말에 한 방에 하는 거예요. 먼저 기말 채권별 잔액을 각각 구하게 돼요. 중요한 건 채권별로 각각 설정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대손 당해도 자기 것만 쓰는 거고 다른 데 거는 끌어 쓰는 거 아니에요. 다 써도 자기 것만 쓰는 거고 설정할 때도 채권별로 각각 외상매출금 따로 바드럼 따로 미수금 따로 단기대여금 따로 장기대여금 따로 각각 쟤는 필요 없어. 쟤는 설정 안 하고 그래서 몇 개만 필요한 것만 설정할 거예요. 그럼 각 채권별 잔액의 대손 추정률 예상률을 곱하고 그러면 대손 충당금 설정할 금액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 대손 충당금 제도는 이 금액이 우리의 정확한 목표액이에요. 딱 이 금액만 더도 말고 딱 이 금액만 설정해야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자, 우리가 올해 시작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전년도부터 계속 대손충당금 제도를 사용하고 있었겠죠. 그러면 대손충당금은 다 쓸 수도 있지만 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손충당금 잔액을 빼줄 거예요. 잔액을. 그럼 모자란 걸 더 채워 넣으면 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런 말 했죠. 딱 이 금액 맞출 거라고. 그래서 만약에 남아있는 잔액이 더 많으면 도로 빼낼 거예요.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이 금액. 더 있어도 안 되고 작게 있어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분기가 일어나게 돼요. 물론 정확하게 하면 세 가지겠죠. 얘 뺐을 때 플러스가 나온다는 건 얘가 더 많은 거고 얘가 작다는 거니까 보충액이 나오고 보충액이 얘에서 얘 뺐는데 딱 0원이 나온다는 건 얘는 더 이상 딱 맞으니까 그냥 손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오면 대손충당금이 많다란 이야기죠. 그러면 이때는 도로 빼내야 돼요. 환입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환입액. 자, 그럼 우리 대손충당금이 이제 설정할 금액을 보는데 자, 첫 번째는 플러스
보충액이 나왔을 경우의 분계를 볼게요. 자, 여기에서 먼저 매출 채권의 경우, 자, 우리가 그냥 금액을 안 쓰면 여러분한테 느낌이 좀 잘 안 올 수 있으니까 그냥 금액을 얘를 가지고 보면, 자, 얘가 1억이에요. 대손 추정률이 1%면 우리는 100만 원을 설정을 할 건데, 빼기 첫 번째는 잔액이 60만 원이고 두 번째는 120만 원이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얘가 되어서 40만 원의 보충액이 나오고, 두 번째는 마이너스 20만 원의 환입액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가지고 볼 거란 이야기예요. 정말 숫자를 가지고 보는 게 훨씬 더 잘 들어오죠. 그죠? 저도 느꼈어요. 옛날에 난 숫자를 좋아하는 게 아닌데 숫자 보니까 편한 것들이 있구나. 그죠? 자, 그럼 매출 채권에서 자, 보충액 플러스가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회계 처리를 차변에 대손 상각비 40만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40만 원 이렇게 써요. 자, 다들 메모를 열심히 하셔서 제가 그냥 미리 말씀드리는데, 항상 제가 쓰다가 갑자기 목소리 끝에 가서 글자 작죠? 그러면 아래쪽에 쭉 계속 쓸 거란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고 적당한 몇 점을 쓸 때는 이점에서 써요. 근데 갑자기 왼쪽 위로 빠석 붙이는 건 내가 쓰려고 하는 게 많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대손충당금은 당연히 자기 짝지별로, 지금 매출채권이라 그랬으니까 외상매출금 짝지나 받을음 짝지나 그걸로 꼭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기 짝지라고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기타 채권이라는 건 미수금이나 단기 대여금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장기 대여금. 그럼 이때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 40만 원이다. 대변의 대손 충당금 4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이건 이 앞에 했던 분계라서 좀 생각나셨죠? 자, 그럼 이 대손 상각비는 얘는 성격이 800번대의 판관비의 성격이고, 얘는 900번대의 영업 외 비용 성격이었어요. 그럼 마이너스로 환입액이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로 환입액이 나오면 이때 매출 채권은, 자, 대손 충당금의 성격이 뭐라고 했죠? 자산인데 자산의 차감 계정. 그럼 차감 계정이라서 자기 자리가 대변인 거예요. 차감 계정은 무조건 자기 본 자리의 반대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부채 자기 자리 대변인데 부채를 줄이는 계정이 있어요. 부채 차감 계정. 그럼 걔는 자리가 차변인 거예요. 그럼 자산의 자리는 차변인데 자산을 줄이는 차감 계정이라서 자기 자리가 대변이에요. 그래서 보충하려고 그러면 대변에 썼죠. 근데 지금 두 번째는 20만 원 많다는 거잖아. 그리고 20만 원 줄이기 위해서 차변에 쓸 거예요. 차변에 대손 충당금 20만 원이다라고 쓰고, 그리고 대변에는 우리는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20만 원을 쓸 거예요. 대손 충당금 환입. 이제 환입이라는 표현이 계속 보이죠? 다 지나가도 보고. 근데 환입은 도로 돌아왔다. 환출은 도로 나갔다. 그런 이야기예요. 환입, 환출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기타 채권도 모으는 건 대손 충당금이잖아. 번호만 틀린 거지. 자기 짝진 거지. 그래서 똑같이 차변에 대손 충당금 20만 원을 쓰고, 자,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환입이다 20만 원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이 분계를 가지고 보면 얘 둘이는 계정 과목이 같아 보이죠? 같아 보이죠? 근데 성격이 틀려요. 그걸 아냐고 실기에서도 물어보고 이론에서도 참 많이 물어봐요. 자, 우리 기타 채권 이거 먼저 볼게요. 자, 얘를 설정할 때, 보충할 때는 비용 처리했죠. 영업외 비용. 그러면 얘가 다시 돌아오면 영업외 수익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나갈 때 비용 처리했고 다시 돌아오면 수익 처리하면 되잖아. 그래서 얘 대손 충당금 환입은 900번대의 영업외 수익이에요. 900번대의 영업외 수익. 그럼 판관비는, 얘는 대손상가비는, 얘는 영업비용이죠. 그럼 설정할 때는 영업비용, 다시 돌아오면 영업수익. 그럼 되겠죠. 근데 문제가 발생하네. 영업수익 계정 과목은 매출이에요. 우리가 영업활동에 맞는 수익은, 영업수익은 매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매출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해도 이걸 매출이라는 생각은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럼 매출이라고 처리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역으로 수익 처리를 안 하고 비용에서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얘를 800번대에서 판관비의 차감 계정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익으로 처리하는 거나 비용을 빼는 거나 이익은 똑같아요. 이해가시나요? 자, 이런 이야기예요. 쓸감이 없어. 여기 좀 지워도 되겠죠? 자,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되는데, 자, 우리가 100에서 50 빼면 50이었어요. 근데 20이 들어온 거야, 나한테. 그럼 수익 처리를 하면 120으로 해서 50 빼면 70이 되죠. 그런데 이걸 수익으로 처리 안 하고 수익은 그대로 100이라고 놓고 얘를 비용에서 줄인다는 건 얘를 30으로 줄인다는 거예요. 그래도 70이니까 수익으로 처리하는 거나 비용에서 줄이는 거나 이익은 똑같잖아. 결론은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를 수익 처리하는 게 적절하지 않는 거야. 얘는 영업외 수익 처리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얘는 매출이라고 하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판관비에서 차감하는 성격 쓸 거예요. 그럼 이론에서는 판관비에 차감하는 거다, 영업외 수익이다, 이 글자 때 가지고 질문할 거고, 우리 실기에서는 번호가 800번, 900번 똑같은 애가 두 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관비 차감 몰라도 실기에서는 매출 채권이네 800번대 생각하시고 기타 채권이네 900번대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문제 풀 때는 판관비 차감 영업외 수익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엄청 어마무시하게 훌륭한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또 얘네들 좀 더 살붙여 설명드릴게요. 쉬었다 합시다.